진세훈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건양그룹의 숨통을 먼저 끊어버렸는데요. 그 종이는 친모 사망 기록이었고 날짜도 장소도 빼곡했지만 마지막 줄만 유독 또렷했었습니다. 승인자 진태석. 그 한 줄이 마치 도장처럼 찍혀서 진세훈 가슴 한복판을 콱 눌러버렸거든요. 진세훈은 종이를 접어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는데요. 접는 순간부터 다시 몰랐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였었습니다. 진세훈은 늘 그랬거든요. 아버지 진태석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 진태석이 보여주는 것만 믿는 대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한혜라는 기록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요. 진세훈 얼굴만 보고도 이미 답을 다 아는 사람처럼 입꼬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세훈아, 내 눈에도 들어왔지. 한혜라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그 부드러움이 사람 숨을 막히게 했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부드러움이 보호가 아니라 조련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왔었더라고요. 진세훈은 종이를 테이블 아래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숨기면 패배처럼 느껴졌거든요. 대신 손등에 핏줄이 서도록 종이를 눌러 붙잡았습니다. 그때 진세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더 잔인했는데요. 진태석. 진세훈은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숨소리가 먼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어디냐? 진태석 목소리는 다급한 척했지만 다급함마저 계산으로 쓰는 사람의 톤이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자기 편이라고 믿네. 한혜라는 진세훈을 편이라고 부르면서도 진세훈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는데요. 한혜라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편으로 만들기보다 칼로 만들었거든요. 진세훈은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는 순간 진태석이 더 빨리 눈치챌 것 같았고 눈치챈 진태석은 더 빨리 움직일 테니까요. 진태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을 던졌습니다. 너 그거 봤지? 그 종이. 진세훈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침묵이 더 무서운 날이 있잖아요. 진세훈은 오늘이 딱 그런 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세훈은 다시 기록을 훑었는데요. 사망 원인에 붙은 문장들은 전부 형식적이었지만 시간 기록 중간에 작은 공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어져야 할 분 단위가 뚝 끊겨 있었고 그 끊김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그 공백이 누군가 손으로 지운 자리라고 느꼈는데요. 친모라는 사람은 건양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옛집의 비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건 누군가가 그 순간을 아예 세상에서 지우고 싶었다는 뜻이었었습니다. 진세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아버지가 혼자였습니까? 질문이 나가는 순간 심장이 뛰었는데요. 진세훈이 진짜로 묻고 싶은 건 무슨 짓을 했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같이 있었냐였거든요. 공범의 그림자만 잡히면 진태석 하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한혜라까지 같이 흔들 수 있으니까요. 진태석은 전화기 너머로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 늘 그렇듯 금지부터 나왔는데요. 금지하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라는 걸 진세훈은 오늘에서야 또렷하게 확인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금지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공백이 하나면 한 명이 지운 거고 공백이 둘이면 둘이 같이 지운 거야. 너는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지? 진세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공백이 둘이라는 말은 한혜라가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줄이는 말이었거든요. 한혜라는 원래 자기 약점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일부러 한 조각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으로 진세훈을 끌어당기려는 거였죠. 진세훈은 더 공손하게, 더 차갑게 말했는데요. 어머니, 공백이 두 손이면 그중 하나가 어머니 손입니까? 존댓말이었지만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한혜라 웃음이 아주 잠깐 멎었습니다. 그 멎음이 답이었는데요.
진세훈은 그 머즘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찔렀다는 걸요. 그 순간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양그룹 며느리 주영채의 얼굴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정원으로만 서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와 진세훈 사이의 공기를 한 번에 읽어냈습니다. 차정원은 늘 살아남기 위해 읽어야 했으니까요. 차정원은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세훈 씨. 분위기가 무겁네요. 말투는 가벼운데 시선은 기록의 모서리에 딱 박혔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미소를 더 고급스럽게 다듬었는데요. 정원아, 너는 이 집에서 늘 타이밍이 좋아. 그 말은 칭찬 같지만 경고였었습니다. 한혜라는 칭찬으로 사람을 눌러서 앉히는 사람이니까요. 진세훈은 차정원 앞에서 기록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진세훈 목소리는 정중했는데요. 정중한 목소리로 선을 긋는 사람, 그게 지금의 진세훈이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정중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이 오늘 아들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려 한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래서 차정원은 더 부드럽게, 더 위험하게 웃었습니다. 세훈 씨, 혹시 그 기록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건양가에서 사람이 죽는 기록이면 며느리인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며느리라는 말이 입술에서 나오자 차정원 속이 비틀렸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는 원래 보호의 울타리여야 하는데 이 집에서는 족쇄였거든요. 한혜라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원아, 너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똑똑한 사람은 늘 궁금해하지. 한혜라는 진세훈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선택해야 해. 종이를 덮고 내 편으로 남든지 종이를 펼치고 진태석을 적으로 만들든지. 진세훈은 내 편이라는 표현이 웃겼습니다. 한혜라의 편은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손목에 감기는 끈이었거든요. 그때 진세훈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였는데요. 보낸 사람은 공난숙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더 소름이었는데요. 세훈아, 그 친모 내 친모 이야기도 알고 있었어. 내가 아버지 피냐 아니냐, 내가 답 줄게. 진세훈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공난숙은 늘 돈과 비밀을 같은 단위로 세는 사람이었는데요. 친부 의혹 카드를 이렇게 던진다는 건 공난숙이 진세훈을 진태석에게서 떼어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었습니다. 진세훈은 어릴 때부터 피로 길들여진 사람이잖아요. 피가 흔들리면 자아도 흔들립니다. 공난숙은 그걸 정확히 알았고요. 차정원도 공난숙 이름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의 정체를 가장 먼저 눈치챈 협박자였고 차정원에게는 늘 목을 조여오는 손이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속으로 계산을 굴렸는데요. 진세훈이 공난숙에게 끌려가면 공난숙은 차정원을 더 쉽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세훈이 공난숙을 물면 공난숙의 목줄도 잡힙니다. 차정원은 그 목줄을 같이 잡아야 살 수 있었고요. 한혜라는 진세훈 문자 화면을 슬쩍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공난숙이 또 카드 꺼냈네. 한혜라는 공난숙 이름을 말할 때조차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기로요. 진세훈은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공백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저는 당장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한혜라 눈이 반짝였는데요. 한혜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조용히 묶어두기 좋으니까요. 하지만 진세훈은 거기서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칼로 쓰지 마세요.
제가 칼이면 칼자루는 제가 잡겠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다 예쁘다. 한혜라는 예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예쁜 말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진세훈에게 지도를 미끼로 던졌는데요. 친모가 죽던 날 기록이 끊긴 그 시간에 회장실 출입이 있었어. 출입 기록은 지워졌지만 지운 사람의 습관은 남더라. 황 실장 손이었어. 황 실장. 진태석의 해결사. 진세훈은 이름만으로도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황 실장이 손을 댔다면 그 지시는 진태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혜라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나랑 가까웠지. 한혜라는 끝을 일부러 흐렸습니다. 끝을 흐리면 값이 올라가니까요. 진세훈이 그 흐림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때 차정원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머님. 그 가까웠던 손이 집 안 사람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차정원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달랐는데요. 늘 구멍을 좁혀서 도망갈 공간을 줄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미소가 얇아졌습니다. 정원아, 너는 정말 닮았어. 닮았다는 말이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내 판에 들어왔다라는 표시였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말이 역겨웠는데요. 하지만 차정원은 판 밖에 서서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차정원도 이미 거짓 신분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거짓이 드러나면 본인이 먼저 무너지니까요. 그날 밤 주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주하늘은 투자회사 스카이퀘스천 대표답게 숫자와 흐름에 예민했는데요. 주하늘에게 친모 사망 기록은 가정사가 아니라 자금 세탁의 문처럼 보였었습니다. 주하늘은 조미향과 함께 오래된 건양가 자택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뒤집었고 그 견적서 한 구석에서 이상한 지급처를 발견했습니다. 친모가 죽은 날과 같은 주에 같은 계정에서 누군가에게 거액이 흘러갔더라고요. 지급처는 놀랍게도 박경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신은 과거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거를 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주하늘은 확신했습니다. 친모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고 과거 살인 사건과 한 줄로 이어져 있다고요.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 씨, 그 공백 단순 은폐가 아니야. 공백을 만든 건 시간이고 시간은 돈이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잡으면 사람도 잡혀. 차정원은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늘 차정원을 안식처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정원을 전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떨림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하늘 씨, 나 지금 진세훈이랑 같은 줄을 잡아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을 하면서도 차정원은 스스로가 싫었는데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세훈이 흔들릴수록 진태석과 한혜라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다음 날 공난숙이 진세훈을 불러냈습니다. 공난숙은 늘 그렇듯 한편라는 단어 대신 조건을 먼저 꺼냈는데요. 세훈아, 내가 진태석 피가 아니면 너는 후계자가 아니라 임시인형이야. 그럼 너는 누구 편도 될 필요 없어. 내가 그 자유를 주지. 공난숙은 진세훈 앞에 DNA 감정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진세훈은 서류를 보지 않았는데요. 진세훈은 공난숙이 종이를 진실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에게 종이는 진실이 아니라 협박의 포장지였거든요. 진세훈은 오히려 다른 걸 물었습니다. 공난숙 씨, 친모가 죽던 그 시간 공백 당신도 알죠? 공난숙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진세훈에게는 확답처럼 보였습니다. 공난숙은 곧바로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세훈아, 너 참 똑똑해. 그래서 위험해.
공난숙은 위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돈이 되니까요. 그 사이 진태석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시켜 차기범을 찾으려 했는데요. 차기범은 차정원을 키운 사람이자 진태석의 죄를 뒤집을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이 흔들리면 본인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먼저 연락했었습니다. 어머님, 차기범 건드리시면 저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말은 공손했는데요. 공손한 협박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차정원은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한혜라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는 지금 나를 시험하네. 차정원은 바로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험이고 확인이에요. 어머님이 진태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혜라가 웃었습니다. 버릴 준비? 난 이미 버렸어. 다만 버리는 방식이 우아해야지. 그 우아함이 곧 감금으로 바뀌었는데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공개적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강 이상이라는 명목으로 진태석의 외부 동선을 끊어버렸고 진세미와 윤비서를 이용해 회장실 접근 권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진태석은 분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결국 문을 열어주는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 손을 한혜라가 쥐고 있었고요. 진세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이사회 자료를 다시 쌓기 시작했는데요. 친모 사망 기록의 공백, 황 실장의 출입 흔적, 박경신에게 흘러간 돈, 그리고 차기범을 향한 움직임까지 한 줄로 엮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 씨, 당신도 알고 있죠. 진태석 하나만 무너지면 회장 자리는 자동으로 비지 않아요.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혜라가 앉아 있잖아요.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를 흔들 겁니다. 둘 다 내려오게 만들 거예요. 차정원은 그 문장을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진세훈이 지금까지의 진세훈이 아니라는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차정원은 그 소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같은 속도의 사람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세훈,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할 거면 내가 가진 조각도 꺼낼게요. 차정원은 자신이 주영채 이름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하면 끝이니까요. 대신 차정원은 다른 조각을 꺼냈습니다. 친모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통화 기록 내 손에 있어요. 그 순간 차정원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태석이 아니라 주영채였습니다. 진짜 주영채. 주영채는 늘 차정원을 무너뜨릴 타이밍만 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메시지 한 줄이 도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차정원, 내가 주영채인 척하는 거 내가 증거 있어. 진세훈한테 보내기 전에 돈부터 보내. 차정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들이켰는데요. 이 판은 진태석과 한혜라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채와 공난숙도 그리고 주하늘도 전부 자기 욕망을 들고 뛰어드는 판이었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 표정을 보고 바로 눈치챘습니다. 주영채가 움직였네요. 차정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순간부터 약점이 되니까요. 차정원은 오히려 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해요. 공백의 두 번째 손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 그 이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진세훈은 한혜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진세훈은 예전처럼 비위를 맞추지 않았는데요. 대신 정보만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공백의 두 번째 손이 누구입니까? 한혜라는 진세훈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세훈아, 그 이름을 말하면 너는 흔들릴 거야. 흔들리는 순간 너는 다시 내 칼이 돼. 진세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칼이 아니라 칼자루입니다. 한혜라는 웃음을 삼키고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였는데요. 진세훈의 휴대전화에 주하늘의 전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주하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세훈 씨, 지금 박경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박경신이 남긴 메모에 공백을 지운 두 번째 손이라고 적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주하늘이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통화가 끊겼습니다. 진세훈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고 한혜라는 그 화면을 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혜라의 웃음은 답 같았는데요. 답이면서도 덫이었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웃음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공백의 두 번째 손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고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누군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진세훈은 기록 가방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차정원도 한혜라도 진태석도 공난숙도 전부 각자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진세훈은 그 칼들이 서로를 베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까지 다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한혜라는 대답 대신 이름을 삼킨 입술로만 미소를 남겼습니다.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